예, 안녕하세요. 센 언니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귀여운 센 언니 노영희 변호사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부티나는 센 언니 김진애 박사님 있어 소개합니다. 보이는 최강 언니. 네. 역시 여기 부티나고 있어 보이는. 나 있어 보이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참 많아요. 아, 좋아요. 그 있어 보이는 게 단지 그 부티나는 것뿐만 아니라 귀티가 나지. 귀티가. 예, 귀티와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저기 배운 티가 나십니다. 배운 티 팍팍 나는 김진애 박사님 다시 소개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은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매일매일이 아니 할 얘기가 없는 적이 있었어요. 아니 뭐 너무 많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월드컵 때문에 사실 가려져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월드컵으로 가려진 윤석열의 진실 우리가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영희 변호사 노변 지난주에 이상민 버틸라면 버텨봐 그러셨잖아요. 그 말을 그렇게 잘 들으셨는지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지금 이상민 장관은 아직도 장관이야? 아직도 안 그만뒀나?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28일 오늘이죠. 오늘까지 이상면을 사퇴시켜라 혹은 파면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했고요. 그래서 이후 민주당의 수순은 해임 건의안 혹은 파면 아니 저희 탄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먼저 그냥 끝까지 버티고 지금 국조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니네가 자꾸 이상민을 건드리면 우리 국조 협조 못 한다는 게 여당의 입장인 것 같고 왜 그러냐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면 뭐 이상민이 예뻐서라기보다는 이상민을 내주고 나면 한동훈 장관과 다음엔 윤석열 대통령 순서를 또 니네들이 괴롭힐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 주호영 벨도 없어. 아니 대통령이 포옹해줬잖아요. 대통령이 선배님 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금요일 날 그래 모처럼 정치를 했다 뭐 좀 불만스러운 좀 게 잘했다, 있어도 그나마. 모처럼 정치를 했고 국회가 제대로 좀 했구나라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를 우리가 얼마나 또 띄워줬습니까? 칭찬. 네. 그리고 그 저녁에도 만찬 가니까 아 거기서 칭찬은 못 받겠지만 그래도 그냥 괜찮은 것 같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지요. 그랬더니 오늘 지금 뭐 오늘 나온 뉴스가 이상면 파면을 그렇게 계속 요구하면 국조에 참여 못하겠다. 그러니까 또 버티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저기 노변 얘기를 잘 듣는지. 아, 버틸 그래서- 땐 버텨봐. 그래서 뭐 일단은 버텨야 될 것 같고 버틸 것 같고요. 네. 저는 이거는 뭐 확실히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일종의 이제 버팀막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안 되면 버리는 카드로 쓰기 위해서 지금 이제 왜냐하면 저는 국조에 사실 저기는 국조에 가장 중요한 게 청와대 이전.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래서 기동대를 못 쓴 거. 그다음에 마약. 그다음에가 저 문제가 되는 게 이른바 사후 조치에서 이상민이 한 거. 이게 사실은 큰 거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무너질까 봐 이거를 두고 있다가 정 안 될 때 버리는 카드로 생각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 저는 민주당으로서는 작전은 잘 썼다고 봅니다. 작전은 작전으로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요 우리도 이상민 얼굴 보기 괴로운데 유가족들은요 정말 괴로워서 미쳐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저 사람이 다시 국조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상상만 해도 막 끔찍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읽어서 그러니까 저는 뭐 당연히 처음에는 해임안으로 가고 거기서 또 버틸 테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상황을 봐서 탄핵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임만 합니다. 하고 네. 탄핵도 해라 민주당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변수들이 있습니다. 12월 2일이 예산안 법정 통과 시한이에요. 근데 12월 2일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 여야가 그렇습니다. 소위 문제되는 예산안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지역화폐 예산 부활한다든가 이런 거에 완벽한 합의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끌어질 것 같고 그래도 12월 10일 이전에는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만약에 올린다고 치면 대개 12월 10일 근처에서 국회에서 표결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국정조사는 못하게 되거나 만약에 하게 된다면 민주당하고 야삼당이 같이 하는 그런 형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상민 장관이
계속 버티겠죠. 그리고 해임 건의안이 올라가도 거부권 행사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민주당은 12월 28일 오늘이죠. 오늘까지 파면 안 하면 해임 건의안 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안 할 수 없게 됐죠. 네. 공당이 공개적으로 요구한 거니까. 어떻게 보세요, 노영희 변호사님? 저는 어쨌든 이거는 뭐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원래 대통령 부분은 혹은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고 남에게 자기가 잘했든 잘못했든 뭐 미안하다 사과한다 이런 말 자체를 하면 그게 벌써 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래서 어떠한 잘못을 해도 한 번도 제대로 해도 사과 그동안 안 했던 이유가 그런 거고 특히 저번에 하도 난리치니까 얘따 사과 먹어라 이러면서 개사가 하나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쩔 수 없을 때 한번 그런 식으로 하지. 근데 그때도 엄청나게 후폭풍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나는 절대 사과하지 않아가 첫 번째 마인드예요. 이 식구들의 마인드가. 두 번째로는 세월호 문제에서 사과를 하고 났더니 대통령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더라. 이러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이태원 참사 관련된 이 사고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론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더라도 혹은 이상민이 잘못했다고 스스로 내분적으로는 느낀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절대 사과했다고 하면 그때부터 밀리면서 우리는 끝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버티고 사과 안 하고 끝까지 자기네가 잘했다 그러고 희생양을 대신 찾는 거죠. 뭐 소방서 공무원이라든가 밑에 경찰이라든가. 그런데 지금 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도 뭐 얘기도 하면서 결과적으로 빨리 니네 사퇴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력 행사한다라고 하면 이제 마음이 조금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은 이쯤 되면 이제 나가야지 사과하고 정리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통령 같은 분은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분은 그냥 한 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게 원래 그동안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그래도 무슨 햇소리야 끝까지 가지라는 마음이 있는 거고 정치하는 이 여당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여기서는 정리해줘야지 안 그러면 오래 가고 힘들어진다 오히려 이런 생각 가지니까 서로 좀 부딪혔던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다가 그래 대통령이 또 자기 특유의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는 그 우리 집으로 밥 먹으러 와. 내가 라면 끓여줄게. 내가 계란 2개 넣어줄게. 이러면서 또 그 사람들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선배님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에 또 이제 사람들이 다 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그 스타일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머지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나머지에 야당도 있고 국민도 있고 유가족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대통령실은 명백히 진상을 확인한 후에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각각의 책임자의 책임 범위에 맞춰 조치할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예 대통령실이 이상민 퇴진을 요구하면 국조 못 받는다라고 말한 바도 잘 됐어, 있어요. 네. 잘 됐어.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어요. 가만히 이제 세부적으로 따져 보면은 해임 건의안은 그냥 버텨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네.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는 탄핵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내가 지금 이게 대강 스케줄 보면은 탄핵하는 거하고 국조를 연장하는 거가 연동이 될 것 같다는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예, 예.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 여론에는 좋은데 원래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국회에서 탄핵을 하더라도 그게 헌법재판소로 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는 거는 법치적으로 범죄를 물을 수 없으면 자기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거 아니야. 근데 네. 헌재에서는 사실은 탄핵을 이게 합헌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거기에서 이제 법치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초유의 사건으로 해서 그게 과연 그러니까 거기다가 걸어볼 수 대통령으로서는 그 인양반 이른바 법치주의자로서는 네. 거기에 걸어볼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 헌재에서 그 인용이 안 되고 만약 기각이 되면 그러면은 자기가 이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이건 지금 대통령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잖아요. 이건 네네.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니까 이거는 국회가 3분의 1만 그러니까 100명만 일단 해임안을 발의하고 150명 그러니까 과반수 과반 150명 찬성. 이상만 찬성하면 본회의가 통과가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여기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수는 있어요. 네. 그다음에 지금 해임이 탄핵 돼. 말씀하시는 탄핵이요. 건데 탄핵도 똑같아요. 네. 3분의 1 발의, 네. 과반이 찬성하는데 문제는 헌법재판소로 간다. 탄핵안의 발의의 주체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주체가 법사위원회입니다. 근데 법사위원장이 국힘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탄핵부터 하자. 이거는 지금 안 맞는 것 같다. 네. 그래서 해임 건의안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뭐 이거야 노영희 변호사 앞에 주름 좀 잡아 보자면
국무위원 그 탄핵 결의안의 경우는 탄핵의 법적 요건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탄핵의 법적 요건이 된다는 법률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태원 참사 전에 어떤 행동을 했냐, 참사 당일 그 어떤 행동을 했냐 이상민이, 그리고 탐사 이후에 수습 과정에선 과연 행안부 장관에 걸맞게 행동했냐, 사실 이거를 법적으로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 개 다 그 참사 대비도 못했고 참사 당일도 뭐 행적이 이상하다 이런 얘기까지 있고 참사 이후가 더 문제입니다. 지금 더 문제입니다. 예, 이분은 거짓말까지 네. 하고 국회에서 그 장면 기억하시죠? 네. 저 명단이 언제 입수했냐 그랬더니 명단 없습니다. 국무위원이 하는 말을 왜 믿지를 않으시십니까? 거짓말을 아주 그냥 방송 모든 사람 앞에서 한 예, 거예요. 했는데 네. 알고 본인이 보니 거짓말하고 예. 완전히 본인의 무능을 드러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행상 책임. 네. 우리가 그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그렇게 문제됐던 행상 책임 네. 물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노영희 변호사님 법적으로 요건 된다고 보시죠? 네, 전 당연히 요건 네, 된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해임 건이야 이렇게 발의가 되고 그러면 보통은 자진 사퇴를 해요. 그럼요. 이게 6건 중에 5건은 지금 자진 사퇴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버티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끝까지 버티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물러나는 모양새를 차지하긴 할 자진 건데 사퇴 모양새를 취할 텐데 국민 염장 다 지르고 할 다 거다 지금 지르고, 이런 다 말씀이죠. 다 지르고.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이상민 탄핵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하고 민주당이, 그리고 국정조사가 끝나자마자 거리로 나가 정권 퇴진을 외치겠다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초를 보는 사람들이 많기 많이 때문에 있어요. 사실은 그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그 부분을 불안해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이게 이제 그러면 잘하면 되지. 이게 도화선이 될 거라고 네, 생각해서. 저는 잘하면 된다. 있을 때 잘해라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투표했습니다. 네. 83.4%가 이상민 파면 처벌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나머지는 신경 안 쓴다 이렇게 노변이 얘기했는데 우리도 그 나머지겠죠? 그리고 전국 공무원 노조도 나머질 것 같은데 근데 83.4%가 파면 처벌에 찬성했다. 저는 그냥 냅둬 뭐 이렇게 얘기를 지난주에 하고 그러시는데 저는 솔직히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최종의 책임이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게 여러 가지 행정에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통령이 책임질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인사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잖아요. 인사를 내가 했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면은 그 인사로 책임을 확실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파면해야 여기서 책임지는 거다, 이런 아니 말씀. 저는 파면에 아니라 저는 처음에 예. 그러니까 3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첫 예. 번째 이거는 미리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할 수 없었다. 이걸 완전히 무책임한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랬을 때 그때는 그래도 사퇴를 할 수 있었지. 그 다음에는 이제 나도 지금 폼나게 사퇴하고 싶다. 이런 바보 같은 뿌릴 때 그럴 때 딱 목을 쳐야지. 그다음 세 번째 거짓말. 국무위원회가 거짓말을 하고 국회에서. 국무위원회 가가지고서는 그리고 유족을 갈라놓는 일을 다 네. 그렇게 하고 그야말로 유족들과 국민들의 염장을 불러일으킬 때 이럴 때는 파면을 해야지. 대통령 뭐 하냐고 도대체. 이건 금낭이 아니라 그냥 어. 다 공개된 건데. 그렇지. 그죠? 아니 네. 대통령의 인사권을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니냐고.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럴 때 인사권 써라. 이상민을 파면하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예. 참. 지금 아니 잠깐 탄핵 얘기 하나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만 짚고 네. 넘어갈게요. 탄핵하는 거 세상에 쉬워요. 뭐가 어려워요. 아까 저번에도 내가 잠깐 말했지만 그냥 국회의원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만 좀 똑똑하면 돼요. 근데요. 뭐가 어려워요? 여기서만 얘기할게. 내 노영희 변호사는 유일하게 여기서 국회의원을 안 해본 사람이야. 바깥에서 보면은 다 숫자고 뭐고 해서 다 쉬울 것 같지. 국회 안에만 들어가면 그게 안 쉬워. 그럼에도 모든 게 불구하고 꼬이고 쉬워야 막 돼. 이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다니까요. 그런데도 쉽게 풀어내야지. 그러니까 국회를 이렇게 화끈한 센 언니들로 채우면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투표를 잘 하셔야 됩니다.